정신과 약의 중독에서 빠져나와야 마음의 아픔에서 해방될 수 있다. 첫 번째 상담을 끝낸 현실의 82년생 김지영. 오랜 세월 복용해왔던 정신과 약물을 어떻게 스스로 끊을 수 있었을까요? 혹시 약을 끊게 된 이후 재발이라는 경험을 하게 되진 않았을까요? 이런 위험스러운 결정을 스스로 한다는 것이 무지하거나 또는 의사의 조언을 따르지 않는 위험한 행동은 아니었을까요? 현실의 김지영 씨는 어떻게 자신의 마음과 몸을 돌보며 성장해 갈 수 있는지 두 번째 상담을 함께 살펴봅시다. 어떠세요, 지금 상태는? 지금은 그냥 조금 답답한 마음은 있는데 네, 그래도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냈어요. 아주 잘하셨어요.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을 하기 시작한 게 지난번 상담 이후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쭉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어떻게 생활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11시, 10시 반에서 11시쯤 아이랑 같이 잠들고요. 그 다음에 한 2시 반쯤 이렇게 깼었는데 지금은 5시 반까지 자요. 좋아요. 그리고 일어나서 일기를 쓰고 그러고서 6시 반쯤에 남편 아침 차려주고 그리고서 아기가 일어나기 전 한 8시 그쯤까지 또 일기 쓰고 생각해보고 그리고 9시 반 그렇게 보내고 나면은 이제 한 1시간 정도 누워서 쉬었다가 걸으러 나가고 네. 그렇게 밖으로 나와서 걷는 거는 얼마 정도 걸어요?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1시간. 그렇군요. 뛰지는 못하고 아직은 뛰지는 못하겠고요. 네, 체력이 안 돼서. 그러면 엄마랑 같이 나가세요? 아니요, 혼자서 나가세요? 네. 혼자서 나가시는구나. 자, 그래요. 그리고 밖에서 걷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그다음에 또 이제 들어와서는 이제 쓰고 싶은 거 있으면 쓰고 아니면 이제 유튜브로 뭐 영화 리뷰 이런 것도 보고 그렇게 하고 이제 금방 시간이 또 그렇죠, 맞아요. 어머니랑 같이 아이를 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저녁 먹고 네. 그 다음에 저녁 먹고 나서 남편은 보통 몇 시에 오나요? 7시 반 그쯤에 오면 그 다음에 아이를 돌봐주고 아이를 돌봐주고 저는 이제 또 방에 들어가서 또 생각하고 쉬고 있고. 쉬고 네, 아주 훌륭해요. 쓸거 있으면 쓸고 10시 좀 넘으면 저는 피곤해가지고 그렇죠. 들어가서 누워있고 네. 이제 들어오라고 부르면 들어와서 이제 바로 잠들어요, 아이랑 남편이랑. 그렇군요. 그리고 네. 좀 더 이제 힘을 내고 부지런해져야 이제 맞아요. 이제 완전히 회복하려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려요. 그렇게까지 하려면. 한 6개월 정도는 더 지금 생활을 유지해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황 박사님이 이렇게나 자세하게 김지영 씨의 하루 일과를 묻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루도 빠짐없이 운동을 하며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지난 상담의 숙제였답니다. 지영 씨가 그 숙제를 아주 잘 해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겨우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을 하라는 게 무슨 솔루션이 될 수 있느냐는 분도 계실 듯합니다. 우리의 김지영 씨는 아주 섬세하고 감성적인 사람으로 걱정과 불안이 많고 주변의 기대에 자신을 맞추려는 특성이 있어요. 그렇기에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상당히 취약해서 예측이 가능한 생활 패턴을 만들어줘야 한답니다. 매일, 매 시간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한다 라는 것이 정해져 있으니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줄어들어 약에 의존하려는 마음 없이도 안정적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답니다. 또한 이런 규칙적인 생활을 장기간 유지하면 지영 씨 스스로에게도 뿌듯한 성취 그 자체가 되지요. 연초 계획으로 규칙적인 생활에 도전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보기보다 간단한 일은 아니죠. 규칙적인 생활 관리에는 이렇게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내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매일, 그러니까 어제 예를 들면 몇 시에 내가, 지금 예를 들면 오후 10시잖아요. 그죠? 그럼 어제 아침에 내가 몇 시에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생활을 하고 어떻게 해서 자가지고 오늘 아침 10시까지 됐다. 이거를 본인이 기억나는 대로 아주 자세하게 쭉 적는 거예요. 이거를 매일 마치 산책하는 시간을 가지듯이 이거를 꼭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왜 그래야 될까요? 약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나나? 아니요. 지금 본인은 약을 안 먹는 편이잖아요. 네, 안 먹어요. 전혀 안 먹어요? 네. 어떤 약도 안 먹어요? 네. 그렇게 안 먹기 시작한 거는 얼마나 됐어요? 한 달. 한 달 됐어요.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약을 안 먹는 동안에 약 안 먹으면 재발한다던데 어떡하지 하는 그 두려움과 걱정은 있죠. 걱정이 있는데 이제 대비를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그 약을 안 먹으면 재발한다라는 거는 실제로 그게 재발이 아니라 본인이 처음에 이상한 행동을 본인이 하게 되는 그 상태에 처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이전에 했던 행동이 다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본인이 누구로부터 심한 이야기를 듣는다든지 또 본인도 모르는데 주위에서 어떻게 반응한다든지 또 혼자서 갑자기 자기에 대해서 상당히 자책하고 내가 이상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든지 이렇게 되면 본인도 모르게 지금 규칙적인 생활을 비교적 하는 편이잖아요. 그죠? 이게 망가져요. 그러면 그 상태를 본인만이 마치 뭔가 딴 생각을 하거나 이상하거나 본인이 혼란스럽거나 이전에 느꼈던 이상한 느낌들 있죠. 그 느낌이 자기한테 확 다 생겨요. 이전에 상처받았던 그렇죠, 그렇죠. 것들이 반복될 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주 클리어하게 기억나는 게 아니라 본인도 어떤 때는 아주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속에서 너무 괴롭기도 하고 또 몸이 또 어디가 아픈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여러 가지 본인이 그동안 순간순간에 겪었던 아주 이 기억이나 아픔이나 이런 느낌들이 막 생기는 것 같이 생각하면 본인은 이거 재발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해결하지 않았던 것들이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 해결하지 않았던 거라기보다는, 본인이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을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본인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게 본인한테는 가장 안 좋은 건데 뭐 어쩔 수 없어요. 본인이 자기가 정서적으로 혼란스럽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에 비해서는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불안한 부분은 여전히 있어요. 그리고 예민한 부분. 그 대신에 지금 스스로 자기가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또 일을 해나간다는 측면에서는 이전보다는 훨씬 자기가 뭘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안정된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조금은 더 현실감이 생겼어요. 이전에는 완전히 이것도 바닥이었는데 여기 조금 더 올라온 상태로 보면 전에보다는 상태가 좀 좋아졌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본인이 자기 생활을 어느 정도 해나간다. 그러니까 뭐 남편 밥 차려준다든지부터 시작해가 아이를 돌보는 것, 또 본인이 자기 생활을 매일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는 게 아니라 산책도 하고 일기도 쓰고 이렇게 한다라는 게 이제 적어도 자기 생활 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지내니까 이 부모님이나 주위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본인한테? 제가 하는 말도 좀 경청해서 진지하게 듣는 것 같고 또 편안해 보여서 좋대요. 편안해 보여서 좋다고 그러죠. 네.
규칙적인 생활 관리로 안정감을 찾으니 지영 씨에 대한 가족들의 걱정도 함께 줄어들었네요. 그런데 가족들은 지영 씨의 편안한 모습이 규칙적인 생활 관리 덕분이 아니라 약 복용에 대한 효과라고 믿고 있을 텐데요. 그런데 지영 씨는 약을 끊은 지 벌써 한 달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이나 남편은 본인이 약 끊었다라는 거 모르고 있는 거죠, 그죠? 네. 네. 본인은 그런데 약을 끊은 것 때문에 혹시 재발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나 불안 같은 건 있는 거죠, 그죠? 네. 근데 일기를 쓰면서 조금 줄고 있긴 해요. 그래요? 네. 나를 이제 순간순간 하루하루 돌아보다 보면 이제 화가 난 것도 풀리고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그 순간순간 잘 나를 잡으면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조금의 자신감? 맞아요. 그런 게 생겼어요. 어이, 훌륭해요. 뭔가 매일 불안하고 나도 알 수 없는 내 마음. MRI 찍듯이 내 마음을 볼 수 있다면 좀 마음이 편해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 마음을 알려줄 마음의 MRI 검사, WPI 검사를 해보세요. 매사에 불안하고 쉽게 상처받고 걱정 많은 나를 위해 마음을 알려주고 치유해주는 WPI 검사를 해보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심리상담가 황상민. 누구나 쉽게 자신의 마음정신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인생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단순히 들어주는 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내담자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마음, 정신, 건강 주치의 황상민 박사님께 온 오프라인 심리상담을 받아보세요. 한 사람에게 딱 맞는 고민 해결책과 건강한 마음과 정신을 회복하는 심리 처방전을 제공합니다. 영어로도 상담이 가능하니 언어의 장벽을 넘어 누구나 상담소의 문을 두드려보세요. 상담 신청 문의는 위즈덤 센터. 삶의 문제와 마음의 아픔을 해결하고 싶다면 진짜 문제를 찾는 방송 황심소. 무엇이 문제인지 모른다면 어떤 답도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진짜 문제를 찾는 방송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잘 나를 잡으면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조금의 자신감? 맞아요. 그런 게 생겼어요. 어이, 훌륭해요. 그래서 실제로 본인이 이제는 약을 아직도 남편은 약을 먹어야 된다고 그러고 병원에 가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나요? 이제 약 먹고 있냐 물어봐서 먹고 있다고. 그리고 병원 상담은 오늘이고 병원은 다음 주지 이렇게 물어보고. 아, 그리고 이제 상담 끝나고 한 일주일 됐을 땐가 그때 이제 안 먹고 싶다고 얘기했더니 자기는 견딜 수 없다고 또 재발하면 같이 못 살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약을 안 먹고 있었는데, 그죠? 오늘 그러면 남편한테 본인이 지난 한 달 동안 약을 안 먹었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해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아직 그러니까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모르겠죠. 그런데 문제는 병원에 가면 의사는 또 약을 먹어서 좋아졌다고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여기 온 것도 박사님도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나 봐요. 현실과 소설이 완전히 다른 부분은 우리의 김지영 씨는 가족들에게 자신이 약을 먹지 않는다는 것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기 망설여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가족들은 김지영 씨가 약을 먹으면서 스스로 정신병 환자의 상황에 처해 있거나 환자의 생활과 행동을 해야만 한다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알지 못하면 정신과 약물에 맹목적으로 의존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렇군요. 그래서 누구나 봐도 한 달 사이에 얼굴도 좋아지고 행동 생활하는 것도 좋아졌다는 걸 분명히 알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사람이 약을 먹어서 좋아졌구나 이렇게 믿고 있을 때 근데 이제 약효가 한 2달까지 간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 약효가 남아있어서 그러는 거다. 그렇게도 이해를 하고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은 왜 이 약을 먹는 거를 원하고 또 그렇게 기대할까요? 아내로서 평균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김지영 씨의 남편은 정신과 약이 김지영 씨를 보통의 아내의 모습으로 만들어줄 거라고 강하게 믿고 있다는 거네요. 그런데 현재 지영 씨는 약을 먹지 않고 있고 약을 먹었을 때의 무기력하고 우울한 마음보다 훨씬 안정적인 모습인데 이미 남편의 약에 대한 믿음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네요. 약을 먹으면. 네. 근데 남편이 경험을 한 거는 약을 먹는 상태에서는 그렇지 않은 모습을 봤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지난 한 달 동안은 약을 안 먹고 지냈으니까 지금은 남편이 아내로서의 평균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여전히 미흡하다고 생각할까요? 조금 미흡하지만 봐줄만하다. 봐줄만하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남편이 약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남편이 이전에 약 먹었을 때 아내로서 평균적인 부분이 안 됐다는 아쉽다는 것과 지금은 그래도 봐줄 만한 바뀐 거, 이 차이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모른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 작년에 이제 2월부터 11월까지 약을 안 먹었었어요. 그때는 이제 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 뭐 물건을 많이 사고 그런 건 있었지만 그래도 생활을 잘한다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안 먹고 있다가 11월에 그렇게 재발한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라서 지금도 안 먹는다고 하면 몇 개월 뒤에 재발할 수도 있다.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거죠. 본인에게서는 약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보다는 본인이 약간의 충동적이거나 발작적인 행동을 하는 거는 단순히 약을 먹느냐 안 먹느냐가 아니라 본인이 대학교 들어가서 또 심지어는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본인이 자기 생활에 있어서 자기가 좌절감을 느끼거나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혼란스러움이나 무기력감을 느낄 때 극단적으로 본인이 위축되고 불안해 있어서 거의 꼼짝도 못하는 상황이 되거나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기본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김지영 씨의 남편은 지영 씨가 약을 먹고 있지 않던 와중에 갑자기 충동적이고 발작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약을 먹이기만 하면 그런 불안정한 모습이 사라질 거라고 믿고 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지영 씨도 그런 자신의 행동을 재발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조금 전 박사님의 말씀처럼 일상에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누군가 자신에게 화를 내거나 당혹스러운 상황에 처할 때 자신도 정리되지 않은 혼란스러운 마음이 밖으로 터져 표현된 거죠. 이것은 어떤 정신병적 행동도 아니고 정신병이 아니니 재발도 아니랍니다. 단지 지영 씨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읽지 못해 일어난 일이죠. 그런데 지영 씨 자신도 남편도 그런 지영 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병이 재발했다로 믿고 있네요. 답답하고 어떤 때 무섭기도 해요. 무섭다는 거는 왜 무섭게 느껴질까요? 그러니까 상담 전에는 강제로 먹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그럼요. 강제로 먹이기도 해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협박을 하니까 또 자살하고도 싶었다 내가 이렇게 힘들 때 아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를 혼자 두면 이혼을 하면 또 내가 방치될까봐 이혼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어쩌면 이 상황에 대해서 남편이 불안하고 또 남편도 정확하게 이 상황에 대해 이해하기 힘드니까 남편 나름대로 본인의 불안감도 약간 달래고 또 남편이 믿고 있는 예를 들면 약을 먹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다 라고 하는 그거에 따르도록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약간 위협하듯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효과도 없고 어쩌면 역효과가 있을
부분도 있는데 남편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그죠?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죠. 네. 그런데 원래 그 약이 본인한테 어떤 효과를 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효과보다도 너무 힘들었어요. 막 눈도 잘 안 보여서 그럼요. 메일 쓰거나 블로그 글 쓸 때도 진짜 이렇게 잘 안 맞아요. 보였거든요. 안 보이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약 효과 자체가 본인을 정상적으로 사고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지 못하고 본인이 더욱더 병자처럼 지내게 했는데. 그게 목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병원에서. 네, 맞아요. 그런데 본인이 약을 끊고 지금 비교적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본인이 원하는 걸 지냈는데 그거를 하게 되면 마치 약의 효과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희한한 이야기를 하는 게 병원이나 의사의 이야기잖아요. 뭔가 안 맞잖아요. 그냥 70%로 내 능력의 70%로 살면 이제 재발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2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능력. 맞아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능력은 다음으로 치더라도 음. 육체적인 능력이 너무 떨어져서 맞아요. 옆에 애기 옆에 앉아있기도 힘들어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제 몸은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막 흔들거리는 것 같고 뒤로 넘어질 것 같고 그러게요. 그래서 하루 종일 24시간을 누워 있어야 돼요. 그렇게 약을 먹을 때는 그런 상태로 지내는데 약을 안 먹고 지난 한 달 동안은 본인이 진짜 조금은 살 것 같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것 같은 상황이 된 거죠, 그죠? 네, 좀 더 있으면 더 나아질 것 같아요. 그럼요, 더 있으면 더 나아질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혹시 한 달 또 약을 안 먹고 지내면 어떻게 될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걱정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본인이 지금 이 생활하는 스케줄을 그대로 유지하고 뭐 운동이나 산책하는 시간을 30분에서 1시간 정도 늘릴 수 있으면 좋고 또 본인이 일기 쓰거나 하는 거에서 본인이 매일 뭘 했다라는 거 글을 쓸 때는 항상 어제 내가 몇 시에 일어났고 그때부터 거의 일어나는 거 기억나는 거를 세세하게 다 적는 거 그게 어제나 그저께나 다 똑같다 하더라도 똑같지는 않아요. 조금이라도 뭔가 다른 게 있거든요. 네, 블로그 글도 똑같은 내용을 쓴다고 썼는데 조금씩 그 한마디 마지막 문장을 가지고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맞아요, 맞아요. 정돈된 생각을 하게 되고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렇게 본인이 쓰게 될 때 자기 자신을 좀 더 분명히 인식하게 되고 또 본인이 혼란스럽고 무기력한 그 상황에 빠지지 않게 돼요. 알겠죠? 때때로는 본인이 내가 왜 이러나 싶은 충동적인 느낌이 들면 그 느낌을 일단은 본인이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글로 다 써놓고 뭐 어떤 행동을 하든지 울고 싶을 때나 또 내가 너무 무섭거나 할 때도 일단 글로 써놓으면 그 감정 자체가 훨씬 본인이 덜 자책하고 덜 두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돼요. 지난 상담에서 황 박사님은 지영 씨의 마음을 대신 읽어 표현해 주었습니다. 겉으로 표현을 잘하지 못하기에 항상 예민한 감정들이 내면에 쌓여있는 현실의 김지영 씨. 자기를 괴롭게 하기도 하고 즐겁게 하는 감정의 정체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는지 글로 한 문장씩 표현해보면 실체가 없이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스스로의 존재도 뚜렷하게 인식하는 일이 생깁니다. 황 박사님의 도움으로 표현하던 것을 이제는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자기 마음을 자기가 읽는 활동이라고 한답니다. 지금도 약을 먹고 있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것도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도 불안했고 얘기를 했을 때 벌어질 상황도 불안하고 불안했는데 그렇죠. 얘기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보다도 내가 지금 겪고 있었던 게 더 힘들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괜찮다. 일단은 내가 먼저 약을 먹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몇 개월 지나면 혹시 재발하지 않을까라고
불안하는 거는 그럴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약을 안 먹어도 본인이 매일 규칙적인 이 스케줄을 본인 스스로가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만 확인하면, 그것만 되면, 그리고 본인이 이제 산책하거나 운동하는 시간을 조금 더 늘려서 본인이 살이 조금 더 빠지고 건강하면 뭐 아이를 돌보거나 또는 아내로서의 평균적인 수준의 활동을 하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제 어떤 게 또 발생하느냐 하면, 본인이 조금 이제 익숙해지면 본인이 빨리 뭔가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래, 그걸 해가지고 또 다른 사람한테 인정을 받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 엎어지더라고요. 맞아요. 알겠죠? 네. 빨리 생각할 필요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최소한 뭔가를 내가 이룬다 생각하면 아무리 빨라도 2, 3년 이상의 시간을 생각을 해야지. 뭐 5년은 기본. 나도 내 같은 사람도 뭘 하면 최소한 5년에서 10년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약의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 혹시 만약에 본인이 잠을 못 자거나 불안하거나 할 때 가장 먼저 어떻게 해야 되죠? 글을 쓴다. 그렇죠. 내가 왜 잠을 못 자고 있는가? 내가 지금 있는 상태에 대해서 내가 왜 불안한가? 이런 거를 본인이 뭐든지 한번 써보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자기가 읽어준다라고 생각하는 거로. 예, 그걸 경험한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훌륭해요. 예. 쓰다 보니까 예. 제가 몰랐던 마음도 알게 되고, 맞아요. 그냥 꿈을 꾼 것도 내가 고민하는 거랑 연결지어서 그냥 이렇게 붙여보면은 그냥 조금 후련해지는 것 같고. 맞아요. 그랬어요. 이제 알겠죠? 고등학교 땐 그걸 했거든요. 그래요? 글쓰기 일기를 매일 쓰면서 그래도 하루에 뭐 한 칸 정도는 이만큼 정도는 글을 쓰겠다 뭐 이런 다짐이 있어서 매일매일 썼거든요. 네. 그랬을 때 그러니까 뭐 친구 관계나 뭐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해 쓰면서 후련해지고 다시 재생되고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울해지면서 그 패턴을 잃어버려서 맞아요. 저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맞아요. 훌륭해요. 정확하게 자기를 잘 파악했어요. 그래서 왜 약을 먹지 말라 그랬냐? 약을 먹으면 그거를 할 힘이나 기회를 그 약이 빼들어가기 때문에. 의사들은 알코올 중독이나 기타 약물 중독을 치료할 때는 바로 그 중독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 알코올이나 마약성 약물을 절대로 다시 접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들은 정신과 약이라고 처방하는 약들이 바로 이런 마약성 약물이라고는 결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약은 정신이나 마음이 아닌 몸의 기능에 영향을 미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자신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신체를 활용하기 때문에 마치 우리는 이런 정신과 약이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마음을 나타낸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신과 약은 신체의 기능을 현저히 떨어뜨려 김지영 씨로 하여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한 상태로 지내게 만듭니다. 아기를 돌볼 수도 없고 글을 쓰지도 못하게 되죠. 네, 제가 박사님한테 이제 그 약 중단한 초기쯤에 메일 보내고 그럴 때 메일을 다시 읽어보니까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어 서술어 호응도 잘 안 맞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말이나 주장이 뭔지 잘 모르겠고 근데 그걸 블로그로 옮겨가서 이제 쓰는 걸 보니까 그래도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걸 알겠고 그렇죠. 내가 내 속에 있는 뭐 응어리나 이런 걸 해결하고 있다는 걸 느껴요. 맞아요. 아주 잘 파악했어요. 네. 그래서 본인이 마음이나 상황에 따라 최선을 다하는 거, 이거는 뭔가를 특별히 더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본인이 나름대로 매일매일 하는 그 스케줄을 그걸 하면 그걸 충분히 잘하는 거예요. 네. 알겠죠? 네. 항상 밤에 10시 반, 11시쯤에 잘 때 내가 오늘 하루도 너무 뿌듯하게 잘 지냈구나 라고 자기를 칭찬하면서 자도 돼요.
네, 한 달 동안 그랬어요. 오유, 잘했어요. 진짜 잘했어요. 뿌듯했어요. 뿌듯했죠? 황 박사님이 내준 숙제를 훌륭하게 해내며 지내고 있는 현실 속 김지영 씨. 이제 조금씩 약물 중독에서 벗어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해피엔딩을 쉽게 얻을 수는 없는 것일까요? 자기 삶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김지영 씨에게 위험 요소는 아주 가까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현실의 82년생 김지영의 이야기, 내일도 계속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하고 괴로울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후죽순 상담센터와 정신과가 생겨났지만 막상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할지, 내 문제를 믿고 맡길 전문가는 누구인지 혼란스럽기만 하다고요? 위로나 공감을 넘어 개인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주고 삶을 변화시킬 전략도 같이 찾아주는 전문가, 전문 서비스에 대해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내가 직접 나의 마음을 알아보면서 나의 삶의 문제나 마음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싶진 않을까요? 나의 문제도 파악하여 해결하고 또 다른 사람의 삶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현재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이런 상상과 기대, WPI 초급 워크숍을 통해 구체화하실 수 있습니다. 삶의 변화는 특정 유형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내 특성, 내 마음을 읽을 수 있을 때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성격과 마음을 정확히 찍어 나타내어 마음의 MRI로 비유되는 WPI 검사는 한국인의 마음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개발해낸 성격 및 라이프스타일 진단 방법입니다. 셜록 황이란 닉네임으로 유명한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한국인의 심리를 연구한 황상민 박사님의 직강으로 WPI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알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WPI 상담가로 발전할 수 있는 시간. 당신이 상상하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 이제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여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시대에 새롭게 바뀌어진 WPI 초급과정. 온라인 원격 교육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세요. WPI 초급과정 워크숍. 강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오전에 WPI 상담 코칭 과정 소개, 인간의 성격과 WPI 성격 구조에 대한 이해. 오후에는 멘토와 함께하는 조별 토론과 WPI 상의 5가지 자기평가 유형에 대한 이해. 그리고 황 박사님께서 직접 참가자들의 프로파일을 해석해 주시고 내 사연에 대한 1:1 원포인트 레슨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